시작은 간단한 질문이었다. 외국에서 도입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사올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의 하늘을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로 지킬 수 있는가? 코락코락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를 우리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가? 해결사 같은 그런 부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장벽은 내부의 의심과 불신.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꿈. 날아다니는 무기에 대해서는 시험평가 전대에 손을 거쳐야지만 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천신만고 그때 가까스로 사천기지의 시험평가 전대를 창설하게 된 겁니다. 공군 무기체계 국산화의 마침표. 비행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게 주임무입니다. 우리의 하늘은 우리가 개척한다.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가지고 52 시험평가전대의 창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란경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항공기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하늘을 나를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늘을 나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항공기 개발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독자적 시험평가 체계를 만들어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사를 이끌어 오신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공군 시험평가처의 초대 처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예비역 공군소장 신보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보현입니다. 공군 52 시험평가 전대의 초대 전대장을 역임하신 정구돈 박사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구돈입니다. 국가인에서 항공기 설계와 시험 비행 업무를 책임지셨던 이대열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대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군의 항공기 시험평가 체계를 처음 연구하고 정착시킨 주인공이시죠. 기예호 대령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바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구돈 박사님, 우선 우리 공군의 시험평가 전대가 어떤 부대인지 개념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험평가 전대는 공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무기 체계나 전력 지원 체계 시험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각종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그런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평가 전대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역할을 공군본부에 있는 시험평가 처에서 수행을 하였는데, 시험평가 전대가 창설되면서 공군의 시험평가 능력이 크게 발전, 보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군이 시험 비행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시험평가 전대 창설 준비 과정에서 여러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또 시험평가를 위해서 해야 될 경우에는 예하 부대에서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러 정비사나 교육훈련 담당자들을 차출해서 운영을 시험평가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들이 이제 전담하여 시험평가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대, 또 시설, 장비, 인력을 모두 갖추게 된 것입니다. KT-1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공군에서 도입한 모든 항공기들이 외국에서 개발되어서 이제 공군에서 운영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또는 외국에 도입하는 곳에 가서 교육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와서 운영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훈련을 시켜줄, 우리가 국내 연구 개발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시켜줄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개발이 잘 되었는지 평가도 하고 교육 훈련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도입하는 무기 체계 항공기의 시험 평가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평가를 할 수 없는 장비를 국내에서 연구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 평가 전대 창설과 더불어
국내에서 항공기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구비하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평가처와 같이 꼭 붙어서 같이 일해야 될 그런 이제 부처로 지금 이제 그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신 박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험평가처가 어떻게 창설이 됐는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고요. 또 공군이 시험평가처를 창설하고 우리 신 박사님이 초대 처장으로 부임하신 게 91년도 1월 25일자로 부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함께 일을 해야 될 시험평가 전대가 이제 거의 그 횟수로는 8년 차입니다만은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9년이 걸린 99년도 12월에 창설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게 연달아서 창설되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창설이 됐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4회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시험평가처는 전발단의 시험평가 관련 참모부서입니다. 군 지휘관이 군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모총장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6개월 만에 시험평가처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의 새로운 부대를 창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관 승인하에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평가의 예하 집행부서인 시험평가 정대 창설 기반 구축으로 필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고 소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국방중기계획의 반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국방중기계획 반영을 위해서 시험평가 처장으로 부임 후 1년 동안 저는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92년에 시험평가 전대 창설 계획이 중기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대 창설 계획 반영은 빨라야 92년에는 2년 지난 9499에 창설을 하는데 그것도 마지막 해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99년도에나 처음에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시험평가 전대 창설을 위한 중기계획 반영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서 제가 그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항공기 개발 일선 현장에서는 KT-1에 이어서 KTX-2 그러니까 지금 현재 T-50입니다. 개발을 위해서 현장에 시험평가를 전담하는 부대 창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적으로 8.18 군구조 개편 이후에 상군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능한 부대 창설을 제한하는 입장이라서 시험평가 전담부서 창설 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공군본부에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9499 국방중기계획 공군 안에다가 반영을 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해놓고 국방부 검토회의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당위성을 처음에는 길게 나중에는 딱 시간이 없으면 한 줄로 한마디라도 답변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까지도 경우별로 준비를 해가지고 회의에 갔는데 국방부 검토 과정 국장 검토 과정에서 주무과장이 공군에서 이런 시험평가 전대 창설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저한테 왜 필요하냐 묻지도 않고 국장님 점심 식사하러 가시죠. 식사하러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밤잠도 안 자고 준비를 해왔는데 완전히 삿바도 못 재보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격이 돼서 좋습니다. 오늘 저희들 공군 소요를 과장께서 누락시키시면 다음에 이제 과장회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부장회의입니다. 우리 부장회의 때 와서 또 건의할 거고 그거 끝나면 또 총장이 와서 또 건의할 거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후배들이 와서 계속 건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평가는 우리 공군에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했더니 국방중기계획 작성 전담부처인 국방부 전력계획관실에 공군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해에 그러니까 92년도에 6회 공군 전군에서 반영 요구한 부대 창설 계획 중 9499 국방중기계획에 공군의 시험평가 전대 창설 계획만 반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계획은 96년도 정도에 창설하겠다는 원래 계획과 달리 천신만고 그때 그나마나 가까스로 처음에 반영한 99년도에
사천기지의 시험평가전대를 창설하게 된 겁니다. 요즘 오이 시험평가전대가 없었다면 우리 T-50과 같은 항공기 개발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점마다 그 당시 저희 투덜거리는 이야기를 그래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중계계획을 반영해 주신 그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고, 조금이라도 제가 공군 발전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흐뭇한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그 당시 정책 결정과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그런 열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좀 내리지 않았나. 다소 좀 늦은 감은 뭐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후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이제 만든 것이 그 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 박사님, 이제 앞서 이제 신 박사님이 쭉 이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시험평가 전대가 굉장히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공군의 중기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부대 창설까지는 또 굉장한 어려움을 또 거치면서 또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산 편성, 그러니까 부대 창설을 위해서는 중기 계획에 반영되는 거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을 제가 이제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와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국방부 연구개발관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관실에서 연구개발관실에서 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KT-1 시험 비행 끝나고 거의 다 됐는데,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T-50 연구 개발하면은 이게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거는 그럼 그 시험 비행이 필요한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TF처럼 사람을 모아서 수행을 하고 이 부대 창설은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내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시험 평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 항공기를 운영하다 보면 성능 계량도 해야 되고 거기에 장착하는 어떤 무장을도 시험도 해야 되고 또 부품 국산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시험 비행이 계속 능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이 항공기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설명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먹히지 않는 거예요. 연구 개발할 때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간 선배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온 거를 올해 이거 잘못하면 이제 창설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전발 단장님께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단장님 말씀이, 너 거기서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 내려오지 마. 이제 전발단은 계룡대에 있고 국방부는 서울에 있는데 너 통과시키지 못하면 계룡대로 내려오지 마,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운이 좋았는지 공군에서 어떤 또 이런 계기가 어떤 운이 따랐는지 그 예산 편성 주관부서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이제 예산 편성관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안 부르면 어떡하나 가슴이 콩당콩당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를 불러줬어요. 가서 설명을 하고 일단 그 예산 요구서에다가 반영하게 해주겠다 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어서 공군에서 처음으로 KT-1의 운용 시험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당시 제가 시험 평가 처장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시험 평가처는 사람이나 인력이 이제 뭐 시설 장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전부 이제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정비사, 또 시험 비행 조종사나 기술사들도 그동안에 쭉 양성을 해왔지만 근무할 곳이 없으니까 일선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이제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진 시설이라고는 이제 ADD에서 보유하고 있던 조그만 행가가 이제 경납고가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측 장비, 그다음에 항공기를 정비를 해야 이제 시험 비행을 할 텐데 정비를 하기 위한 일부 장비, 이런 것들을 ADD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용 시험 평가를 하기에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이제 사람을 수백 명을 사천기지에다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한 수십 개를 갖다 놓고
거기를 임시 사무실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시험 평가 요원들 이제 일선 부대에서 온 사람들을 다 거기에 모여 가지고 시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국방부의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국방부에 뭐 사정하고 와서 보라고 해서 당시에 하여튼 우리 이대열 박사도 같이 고생을 하고 와서 같이 설명하는데 도움도 주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보고 뭔가 하여튼 제가 하여튼 뭔가 실제 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그것이 전대 창설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적으로 전대 창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구비구비 하나하나 사연 없을 게 없고 굉장히 또 어려움을 또 이제 겪고 이제 올라오셨는데요. 이 박사님, 이제 공군이 이렇게 시험평가 전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때 ADD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좀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ADD가 그 직접적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국방부에서는 이거를 좀 안 해주려는 의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ADD가 반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안 해주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원칙론적으로 하면은 국방부 그 당시에 그 전력계획과장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김모 대령이었는데 원래가 개발자가 시험평가 시설 이런 걸 다 갖추는 게 그게 원래 원칙적인 논리가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개발은 그 당시에 KT1 개발하고 K1 개발할 때 국방과학연구소가 하니까 야, 니네가 이런 시설을 다 보유해야지 왜 공군은 운영평가만 하면 되는데 왜 공군이 가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반대해라 하는 그런 그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공군이거든요. 그 당시에 공군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으로 하면은 그 저희가 예스만 하면은 그 시설이 전부 다 이제 국방과학 연구소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공군은 KT1 말고도 다른 그 시험 평가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우리 기대령이 그 당시에도 저한테 야 그런 거 오면은 그거 말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고민했죠. 이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고민했는데 결국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국방부한테 그분한테. 그래서 계속 얘기해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애매하게 얘기하다가 원칙론적으로는 맞지만은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저는 나중에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에.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커피 한 잔 먹으라 그러더니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야 원래가 알기로 개발 시험 이런 거 하면은 그런 시설은 국방과학연구소 개발하는 부서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군에서 갖겠다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진짜 확실하게 한번 이번에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때 이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한 거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용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시험병 조종사 한 사람 키우려고 그러면은 그 교육 과정이 너무 길고 그분이 또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경험 쌓은 조종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린 모든 가용 자원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우선순위는 공군이 맞습니다. 공군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지. 만약에 자원이 많으면은 다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선순위는 공군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군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분은 약간 실망을 한 표정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러면 네 생각을 갖다가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써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문서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군에서 갖게 된 사실이 있는데 아마 그 예산 따는 거 우리 정 박사님도 예산 따는 것도 사실은 그게 선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지원해 준 거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거는 그동안에 KT1 그 비행 시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 비행 시험에서 모든 계측 자료가 나오고 모든 분석 자료가 나와서 그걸 어떻게
시험병한 결과를 분석하냐 이런 것들이 상당한 노하우거든요. 저희들의 어떤 노하우 경험을 전부 시험평가 전대 그 건설할 때요. 거기에 저희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또 좋은 걸로 해서 그런 문제점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측 장비의 안테나 위치를 어디에 세워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한 노하우를 갖다가 위치도 잡아주면서 아마 가장 최신의 그 당시 최신의 그 계측 분석 이런 장비 시설들을 갖다가 건설하고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지원해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 건설이 잘 됐는데 제가 약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있는데 저는 프랑스를 우리하고 실정이 맞다고 봐요. 미국은 너무 그 규모가 커가지고 우리하고 실정이 안 맞는데 프랑스는 보니까는 아주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이제 고정익 항공기들만 그 전부 그 우리가 시험평가 시설이 돼 있는데 그 프랑스에 가니까 회전익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헬리콥터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창설할 때 같이 고정익 플러스 회전익, 회전익은 그 당시에 그 공군 사업은 아니었어요. 육군 사업인데 우리 한국형 헬기 있잖아요. 다목적 헬기 그 당시에. 근데 그것을 육군이 공군에서 좀 시험 평가를 해달라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렇게 저희 모르시니까 와서 부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거를 접수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회전익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회전익에 대한 거는 우리 공군에서 꼭 공군만 보지 말고 전군을 다 봐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시험평가 전대에 대대 규모로라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공군. 최고의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첨단 항공기와 무기 체계로 무장. 국산은 물론 해외 도입 무기 체계까지 국적 종류 규모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할 모든 무기 체계는 똑같은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 관문의 이름은 공군 52 시험평가 전대. 1999년 창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시험비행 조종사들의 부대. KT-1 기본 훈련기와 T-50 고등 훈련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유도폭탄 등 공군이 운용할 모든 무기와 전력 체계의 시험 평가를 전담한다. 그리고 군용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가망 인증도 전담하고 있다. 만약 52 시험 평가 전대가 없었다면 우리가 만든 항공기도 외국의 인증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52 시험 평가 전대는 우리의 공군 항공기에 진짜 날개를 다는 항공기 개발의 활용 점정.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는 영공 자주 국방의 힘. 그 힘을 얻고 지키기 위해 미완의 항공기를 타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시험비행 조종사들. 2007년부터 시험비행 조종사와 기술사를 양성해온 대한민국 공군 전력의 미래를 개척하는 부대. 공군
52 시험평가 전대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정구동 박사님. 예. 결국 이제 99년 12월 1일 날 시험평가 전대가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정 박사님께서 초대 전대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됐는데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전 뭐 말씀 들어보면은 그렇지만 또 부담감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당시 소감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공군의 인사정책에 의해서 저도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니까 지휘관이 될 수 없는 신분이 돼버렸어요. 갈 때는 모르고 갔는데, 예. 우리 신 박사님처럼 그 특별히 좀 예외로 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그때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지휘관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어떻게 해서 최초의 지휘관을 맡은 데가 시험평가 전대가 됐습니다. 전대장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평가 전대 창설을 위해서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지만 저도 이제 그 일조를 해서 부대를 성공적으로 찬설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초대 전대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가 있었고 또 감격스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험평가 처장으로 재직했던 재임 시에 부대 창설을 위한 어떤 예산 편성과 KT1의 시험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그동안에 어렵게 준비해온 시험평가 특히 시험 비행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데 미력 하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평가 전대는 시험 비행을 포함해서 시험 평가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시험 평가 업무를 훨씬 이제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은 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한국형 전투기라든가 FA-50, TA-50 이렇게 T-50 이후에도 여러 가지 버전의 항공기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시험 평가 전대가 공군력 발전은 물론 국내 항공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조직으로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전대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험평가 업무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제 우리 기호 대령님이신데요. 91년대에 시험평가처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고 99년도에 이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시험평가 전대까지 창설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기 대령님이 뭐 남다른 또 소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설 시 정우돈 그 당시 대령님이 전대장님이셨고 제가 그 넘버 2로 시험실장이라는 보직으로 이제 시험평가 전대에 창설 멤버로 보임이 됐습니다. 근데 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제안한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러워야 될 텐데 사실은 자랑스럽다는 느낌보다 아주 무겁게 책임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평가 이 부대를 이걸 제대로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연구개발 같은 걸 여러 곳에 시도했는데 시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구개발이 막 지지부진하고 이런 과거 경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결사 같은 그런 부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욕심이었긴 하지만 그렇게 가야 됐고요. 그럼 현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동안은 굉장히 그 정열적으로 시험평가 부대를 잘 만들어 보자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부대 구성을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 생각이 하는데 그때 참 운이 좋았던 게 저희 시험평가 전대가 있었던 곳이 사천기지 제3훈련 비행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험평가 삼훈련 비행단장님이 저 앞에 계신 신보현 그 당시에 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평가 부대를 만드는데 뭐 일사천리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참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시험평가 부대를 만들고 나서는 훈련을 하고 체제를 정비하고 그런 다음에
작전 태세 검열이라는 걸 받습니다. ORI라고 그러는데 보통 작전 태세 검열 받고 난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시험 평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예. 신보일 박사님. 예. 뭐 일 많이 하시고서 지금 또 겸손하게 또 이렇게 지원 안 하셨던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쭉 이야기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 시험평가처 또 시험평가 전대 이 두 개념이 이제 둘 다 연달아서 신설이 됐거든요. 아직도 이게 그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아주 쉬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험평가처는 공군 전발 기능 중에 시험평가 기능을 계획하고 또 집행부서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 지원, 그러니까 이걸 살 거냐 안 살 거냐 의사결정 지원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참모부서고, 오이 시험평가 전단은 현장에서 시험평가처에서 계획한 시험평가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서 집행해서 시험평가처에 보고하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집행부서, 그러니까 하나는 참모부서, 하나는 집행부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계획, 이 브레인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전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역할로. 집행부서. 그러니까 하나는 계획부서, 하나는 집행부로. 기획, 여기는 집행부서. 알겠습니다. 정리 아주 간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정 박사님, 예. 이제 많은 항공기 개발 전문가들, 그다음에 공군에 있어서의 어떤 거의 핵심적인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시험평가 전대를 손꼽아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창설이 됐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기대가 컸던 만큼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초대 전대장으로서 어떤 업무부터 처리하시기 시작했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이제 전대가 창설되면 어느 신설 부대나 다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부대 조직, 인력, 뭐 시설, 주로 이제 건물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창설 전에 아주 기초적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이제 준비가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조직에 대해서는 전대본부에 대해서 시험평가 조직으로, 시험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조직으로 이제 시험비행대대하고 정비대대, 우선 이제 시제기 항공기 시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행대대하고 정비대대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험 비행을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자료와 같은 것이 분석돼서 이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사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군의 작전 요구에 맞는지, 또 어떤 성능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시험 평가 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평가 실장으로 당시에 초대 시험평가 실장입니다. 기예우 대령이 그때 당시 이제 대령으로서 와 있었고, 그 밑에 평가과가 5개 정도의 이제 평가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이제 평가과들은 각각 전문성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는 통신 장비, 어디는 뭐 항공기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임무로 이제 운영 시험평가 관련 운영 부대 운영 규정 교범을 작성을 해야 이것이 이제 부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이제 시험평가 실장인 기대령이 주관해서 수행을 쭉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 비행 계측 장비를 이제 ADD의 도움으로 해서 국내에서 써보지도 못했던 아주 좋은 장비를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하고 시험 운용해서 이제 이 운영 체제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하여튼 성공적으로 시험 운용도 하고 운영 체제가 잘 갖춰져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옆에서 말한 그 부대 이제 작전 태세 검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정비대에 시제기를 이제 계속 이제 정비를 할 수 있고 또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보충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예. 초반에 조직, 인력, 건물의 정주 여건들, 계측 장비에 이르기까지 뭐 손 하나 꼼꼼히 안 대신 부분이 없을 만큼 이제 다 전체를 좀 이제 다루셨을 텐데요. 이 박사님, 시험평가 전대 창설 개발했을 때 그 시기에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 시험평가 조종사들이 없어서 또 인력 부족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어떻게 그 인력 부족을 해결해 나가셨습니까? 예.
사실 뭐 그 당시에 너무 그 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항공기 개발하는 분야만 한번 따져봤어요. KT1이 그 당시에 이제 양산이 들어가가지고 KT1 양산을 갖다가 뭐 이제 수락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한 350회. 그다음에 KA1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KA1 개발하는 것도 한 350회. 그다음에 T50, 그다음에 뭐 A50 이걸 개발하는데 1,100회 해가지고 약 1,800회의 그 비행 소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병 보통 1년에 한 200회를 한다 그러면 9년치가 쭉 늘어져 있어요. 그게. 요거는 이제 개발 항공기에 대해서만 다른 그 시험평가 빼놓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데 시험병 조종사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이 KA1은 서산에 와서 이거 시험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산에 오려면은 이제 조종사들이 또 이렇게 크루가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은 크루가 나눠지면 이 크루들은 여기 와서 행정적인 업무를 못 보고 우리 이제 비행시험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시험평가 전대가 초창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 뭐 행정적으로 그 지상에서 움직이는 조종사들 움직이는 거는 안전하기 위해서 그 차량 지원 있죠. 운전기사 뭐 차량 전부 지원해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갖다 인력 부족 해결을 이런 행정적인 일을 갖다 해줬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시험병 조종사가 아니더라도 그 엑사시 조종사, 엑사시 3라고 그래가지고요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기종에 대해서 비행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아주 잘하는 조종사들은 그 수락 생산 시험할 때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병 조종사들이 그런 그 생산 시험은 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KT1 그 조종 경력 있는 조종사들이 실제로 생산 시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처방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거 외국에 계속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으려면은 조종사 이거 교육해가지고 와서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거 어려움이 많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외국처럼 시험병 학교를 시험평가 전대에 넣어서 자체 교육을 양성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종사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시험병 기술사도 교육시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꼭 필요한 거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보강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체 교육을 합시다 한 게 지금은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사실상 그런 그 당시 어려운 인력 부족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네, 아주 뭐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인력을 좀 준비하셨는데요. 기호 대령님, 시험평가 전대의 창설과 더불어서 곧바로 이제 이 시험평가 업무를 좀 수행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업무가 좀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평가 전대가 창설되고 나서 준비 과정, 그 과정이 딱 끝나고 나서 전투태세 검열, 작전 태세 검열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험평가 업무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첫 번째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가 양산되는 KT1 양산되는 비행기들의 수락 시험이었습니다. 뭐 업체가 잘 만들었겠지만 그걸 이제 공군에서 받아들일 거냐, 이게 합격이냐 판단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바로 쓰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첫 번째 양산되는 항공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에서 개발되는 것도 처음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이제 쓰는 비행기를 우리 스스로 양산한다, 대량 생산한다 이런 게 의미가 있어서 그 한국항공에서 대통령님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모셔서 양산 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 대통령님 축사 내용 중에 앞으로 우리도 전투기를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 2000년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금 한국항공에서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 전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KT1 그 시뮬레이터 비행기는 만들었는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게 또 그때 당시에 처음이었는데 50전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조종사들이 참여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지원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연구개발 사업인 T50 이 연구개발 사업의 시험평가를 그때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말씀이 제가 시험평가 실장으로서 그때 초기에 초도 비행뿐만 해서 초기에 시험평가를 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초기의 업무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의 노력과 기다림 끝에요. 어렵게 이 공군의 시험평가 체계가 올해 2019년 꼭 2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KT-1과 또 T-50을 성공리에 개발을 했고요. 또 이제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적인 항공기 개발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주신 네 분들이 시험평가 체계의 첫 시작이자 또 지금 한참 이 그 기둥을 만들어줬던 이제 주인공들이신데요. 이제 앞으로 시험 체계가 시험평가 체계가 어떻게 더 발전을 해야 되는지 그 지혜로운 말씀 마지막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대령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공군의 주 임무는 뭐 다 아시다시피 비행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게 주 임무입니다. 공군 국방과학연구소는 주 임무가 비행기를 만드는 게 주 임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공군이 만들어진 비행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지만 비행기 만들 때에도 잘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공군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돼 가면 될수록 그런 일들이 더 이제 비중이 커질 텐데 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비행기를 만드는데 사용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획득 과정에서 정말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험평가 전문가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이 비행기 만드는 일에 온 몸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군이 가진 또 임무 아닌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대울 박사께서. 예. 먼저 그 시험평가 체계하고 시험평가 전대하고의 어떤 그 개념을 좀 이렇게 잡아가면서 시험평가 체계는 지금 우리가 개발 업체도 그렇고 국방과학연구소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그런 체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시험평가 전대의 발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험평가 전대는 그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 어떤 비행기지 최종적으로 이게 군 작전 요구 성능을 만족하면서 안전한 비행기냐 하는 걸 갖다가 최종 검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그 날아다니는 무기에 대해서는 다 시험평가 전대에 손을 거쳐야지만 그 군에서 쓸 수 있는 걸 갖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앞으로 발전시키려면은 우리가 최초에 그 만들 때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현재 KT-1서부터 T-50, KF-X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 이제 거기에서 항공기 기체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무장을 지금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항공무장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험평가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험평가 전대가 앞으로 항공무장을 시험하려면은 이 공역 자체가 보통 외국에 가니까 70km 바이 70km짜리 큰 하늘의 공역이 한 2개 정도 있어야지 됩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공역들이 필요해요. 시험을 하려면, 미사일을 쏘고 하려면 이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항공무장 시험장을 갖다가 앞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이제 공군에 있는 시험평가 전대가 앞으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주 시대가 이제 도래했죠. 우리 공군의 구호가 하늘로 우주로 그러거든요. 근데 우주로 하면 그 우주에 대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조직이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평가 그 전대에 미래 우주 탐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비행 조종사 중에서 그 우주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가지고
시험평가 전대가 이제 앞으로 우주 조종사까지 이렇게 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떤 길을 만들어놔서 앞으로 시험평가 비행 단으로 발전해서 그러한 그 업무들을 갖다가 항공기뿐만 아니라 항공무장, 그다음에 우주 탐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평가 전대 또 시험평가 비행 단으로 발전하기를 좀 저는 기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52 시험평가 전대의 초대 전대장을 역임하신 정구동 박사께서 말씀해 예. 주시죠. 지금 우리 군에서 이제 시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가, 훈련이나 이런 곳에 보면 개발이 이제 연구 개발이 끝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만들었는지 평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시험 평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개발되고 나면 이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정관의 입장에서 이제 시험 평가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런 접근이 보면 이제 외국에서 도입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사올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개를 놓고 어느 거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경우에 볼 때에는 뭐 적합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무기 체계 경우에는 저는 좀 인식이 이제 시험 평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 평가는 연구 개발 초기부터 이제 개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기부터 이 무기 체계가 어떻게 우리 군의 요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좋은 성능에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이런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더 좋은 아이디어,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내는 과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정관이 아니라 이제 지원자 아니면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 나도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연구개발 끝나면 평가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시험 평가에 대해서 모든 그 의사결정이라든가 책임을 지는 곳이 지금 합참으로 되어 있고, 실제 수행하는 것은 개발기관이나 소요군에서 이제 시험 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합참의 역할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옥상옥 구조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험 평가는 앞으로 이제 소요군과 연구개발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국방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순한 구조로 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작전 환경 변화나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서 진화적인 획득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획득 체계에서 보면 시제기를 이용해서 시험 평가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로 생산하는 모든 항공기 또는 뭐 다른 전력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같은 형상으로 해서 모두 이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아주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생산하는 데만 해도 한 10년 이상 걸리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마지막 항공기가 전력화되기도 전에 뭐 기술적으로 진보한다든가 작전 환경이 변화해서 우리가 그걸 쫓아가지 못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개발 전력화 대응과 동시에 이제 성능 개량 소요가 나온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선진국의 미국의 경우에 이제 보면 이제 블록 개념을 적용해서 모든 양산기를 똑같은 형상으로 이제 만들지 않고 필요한 만큼 처음에 만들고 그 후속기는 이제 성능이 개량된 블락을 적용해서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제 T50 개발한 후에 TA50, 그다음에 FA50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 우리가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서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에너지 소비가 적고 논란도 적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신보현 박사께서. 예, 군의 시험평가 체계를 지탱할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육성과 체계적인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시험비행 조종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시험비행 조종사 91년부터 제가 선발을 해서 많이 양성을 해놨습니다. 한 명에 100만 불에 10개월에 100만 불씩 들어갑니다. 저 박사과정 갔다 왔는데 3년에 얼마 받았는지 10만 불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을 해놨는데, 지금 중령도 중간에 전역 온 사람까지 많습니다. 활용을 공군에서 비용 대 효과, 비용을 그렇게 들여도 활용을 못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시험비행 조종사가 돼가지고 시험비행에 한번 하지도 않고
진급만 하고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책임 있는 임무 수행 의지를 요구하는데 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머슴이 아닌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육성체계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험평가처장 재직 시에 시험비행요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을 있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미 해군에 현역 사성장군이 7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4명이 시험비행학교 출신입니다. 시험비행조종사라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미국에 유학할 적에 보면 미국의 애스트로나트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비행 조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책임의식들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시험비행학교 출신들이 아니면 막말로 따져서 군에서 진출이 영진이 어렵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시험비행의 중요성을 군 자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가들 거기에 가서 헌신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시험비행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을 하면 내가 왜 거기를 갑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시험평가 전대에 갔는데 작년 말이죠. 현재는 이제 조종사까지 우리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좀 동기부여가 제가 바라는 바까지는 안 돼서 그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하는 것이 그냥 선배된 사람에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네 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여러 가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장비 개발과 시험평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